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전 시간에 이제 연속으로 김운등갑으로 1954년생의 명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작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명리에서는 이제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겁재가 중중해서 이제 사업과는 조금 먼 명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내려졌는데, 기문에서는 이제 어떠한 양상으로 나와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천지반이 사이지요. 그래서 이제 사이로 이렇게 놓고 포국을 해서 이제 연궁, 일진궁은 이제 진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궁, 이제 시궁 이렇게 동처만 일단 먼저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일진천반에 이렇게 재성이 이렇게 있죠. 벌써 이때가 이제 이 재성을 봤을 때 우리가 정제와 편제를 구분해 줘야 됩니다. 무조건 이렇게 재성이 위에 있다고 그래서 돈이다 이렇게 보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일단 천반에 편제, 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시에 제기가 또 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월에 관이 또 이렇게 이제 상비돼서 이렇게 있고 중궁에 부모가 동에 있네요. 이렇게 중궁에 부모가 동에 있는 사주들 지세지형이라고 하지요. 그렇지만 이 부모는 정작 그렇게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본인은 발전을 하지만 부모 자체는 어렸을 때 우여곡절이 있는 그러한 명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면서 일주의 이제 일진궁을 보면은 매우 불리하지요. 이 상문하에 이게 흉문계만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정이 편치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과 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100% 그렇습니다. 가정이 평화롭지 않아요. 그러면서 문서구설, 송사건, 가정의 분란으로 인해서 송사건이 있을 수 있다. 문서구설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문하에 그러니까 이별수가 있고 이건 부부 이별을 의미하는 거예요. 상문하에 다투고 소란스럽고 투쟁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다투는 일. 그러니까 소란스럽겠지요. 네가 올래 내가 오르네 하면서 부부지간에 다투고 불화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뭐 이렇게 흉문께 이렇게 날날이 있다는 것은 일단 집이 매우 적막하고 편하고 화목하지 못하다. 가정이 바뀔 수 있다.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연궁으로 가보면 연궁에 또 제기가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을경 이건 무엇이냐면 여기 일수가 무엇입니까? 해묘미 해서 이게 도화입니다. 그러면서 여기도 도화가 있죠. 그러면서 이 을경 이건 무엇입니까? 도화와 을경이 이렇게 함께 있는 거 이것은 부부간의 색정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의 색정사나 그와 같은 불미한 일로 서로의 인연을 달리할 수 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연과 시궁에 있죠. 부모도 그랬을 수 있고 자식에게도 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일간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100%입니다. 일간은 본인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그것을 같이 봐줘야 되겠지요. 그래서 자신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편제는 무엇입니까? 돈이죠. 돈 중에서도 정직한 수입일까요? 아니면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일까요? 후자 쪽입니다. 일시적으로
돈과 관계되는 금전사 그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이 꼭 돈으로 치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금전과 또 이것이 여자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금전과 여자와 금전 거래사들 그러한 것들이 왕왕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연애사도 될 수 있고 또 이거는 이제 귀인을 만나는 것이니까 이 사람이 그러하면서 약간의 돈도 만질 수 있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거래상의 어떤 그러한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 일수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통 그 치부를 할 때 재성의 숫자를 봅니다마는 그 일수는 그 중에서도 물과 관계되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류업계 또 외항 선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건 아니고 물과 관계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만은 화류지역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술장사 같은 거, 주류업계라든가, 무슨, 와인바라든가, 맥주를 파는 그런 술과 관계되는 그러한 요식업을 한다든가, 아무튼, 주류업계,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을 하면서, 돈을 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명이 올바르게 돼 있으면 치부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과정에 불과한 것이죠. 이제 먹고 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중궁에 이제 부모가 있어서 이렇게 생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목생과 하생토해지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형제의 동, 이 월궁은 형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형제의 도움또 관은 무엇입니까? 기관이기도 하죠. 형제와 귀관의 그러니까 국가의 어떤 기관이죠. 그러한 기관의 도움을 좀 받아서 본인이 조금씩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운이 오면 본인이 지향하는 바를 조금이라도 이룰 수 있는 그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명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이 있고 없고는 본인의 재물의 상태를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왕한가 아니면 재성궁이 왕한가 그러한 것들을 이제 경중을 따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따져보자면 이 일수는 거극제입니다. 예, 거극제 일단 왕하지 않습니다. 예, 쇠학궁에 있습니다. 합이 돼서 이제 수로 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더 그렇지요. 그러면서 재성궁을 보면은 이궁에 있지요. 그래서 재성궁도 그렇게 강하다고 볼 수 없어요. 게다가 이렇게 위에서 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그렇게 강하지 않고 재성궁도 이렇게 그렇게 강한 상태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성궁을 보면은요. 이 자성궁은 조금 왕한 편이죠. 예. 본인도 그렇게 강하지 않고 재성궁도 강하지 않는데 자성궁은 조금 강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겠습니까? 본인이 몸을 굴려서 활동을 해서 돈을 번다는 것이에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우리가 재물의 관계를 따져볼 때는 이렇게 일진궁과 재성궁과 자성궁을 함께 이렇게 봐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 사람이 돈이 있겠는가. 이게 돈이 있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돈. 누구한테 몇백만을 빌렸네, 몇천을 빌렸네, 몇억을 빌렸네 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돈이 아니라 내 구자에 적어도 내 노후에 내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티브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내 구자에 남아있는 돈을 의미합니다. 요즘 세상은 빚도
뭐 자산으로 친다고는 합니다만 우리 기문에서는 그건 자산으로 치지 않습니다. 순수 자신의 구자에 남아있는 돈, 내 돈, 자신의 돈, 현금, 예, 그러한 것들을 돈으로 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러한 이론상의 이제 어떤 그러한 것을 정립하고 이것을 풀어보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명은 돈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한마디로 예, 부자의 명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돈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본인이 이러한 재성들이 이렇게 이 현재 재기가 이렇게 연애에 있고 막 이런 경우는 본인이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일을 해서 융통을 할 수는 있는 그런 사주는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제 죽기 전까지 어떤 재산을 많이 남겨놓고 자식에게 막 주고 이렇게 아무 걱정 없이 이렇게 부자란 소리를 듣고 그러한 명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런 사람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일시에 빚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편제 이런 것은 이제 그러한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예. 그런데 이 한 가지 또 적인 거는 이 사람이 또 이제 이 관살공이 이렇게 상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상비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제 준동처라고 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본인하고 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살아가면서 이러한 것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성궁은 뭡니까? 직업궁입니다. 명예궁이죠. 명예 보면은 이 관성궁에 이 구천이라는 게 있어요. 이 구천이라는 것이 뭐냐면 좋다는 것입니다. 예. 감투를 쓴다는 것입니다. 작으나 크나 어떠한 감투를 쓰는 겁니다. 관의 감투니까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사주가 격이 많이 좋아서 뭐 공무원 시험을 봤다든가 그러면 이제 뭐 공직자로서의 길을 가겠지만 이 사람은 이제 명리에서 우리 풀었듯이 어린 시절이 가난했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못한 사람이죠. 물론 본인이 이 인성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그러한 학문적인 한이 있는 사람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관이 그러한 높은 직위의 관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볼 때 우리가 쉽게 가질 수 있는 거, 예, 사장 소리는 듣는다는 것이죠. 이 구천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남의 밑에서 가서는 일을 안 해요. 남의 오다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구천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이 관성궁에 있으면은 이제 뭐 감투를 쓴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명의가 좀 있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교롭게도 이 두문 절체가 있죠. 이거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감투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다든가 명망이 있어서 이렇게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감투는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뭐 사장님 소리는 들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우리가 명리에서 볼 때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이제 사업 일이 있다는 것이에요. 개업이나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걸고 개업이나 사업이나 이제 뭐 물론 그런 것들이 있다. 그렇지만 요즘에 꼭 자기 이름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은 없지요. 특히 이렇게 겁재가 이렇게 있는 사람일수록 자기 이름을 걸면 안 됩니다. 지인이나 뭐 식구나 뭐 부인이나 아내나 그 앞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아주 100% 망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부인의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머리를 쓴 그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원명에서 보면은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원명에서 보면은 이렇게 목국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천지가 이렇게 감군과 이궁이 이렇게
상극에 있는 경우는 매우 불리합니다. 예, 상생을 하고 있는 것이 훨씬 좋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일단 원명에서는 본인이 노력을 많이 함으로써 이제 약간의 돈은 만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사업을 계속해서 뭐 자식한테 이렇게 물려줄 정도까지 어떠한 그러한 큰 사업은 할 수 없다. 계속 이끌어갈 수 없다.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 자성궁을 보면은 이 자성궁에 보면은 이 사구입니다. 이 기문에서는 이 사구를 살성으로 보기 때문에 이 자성궁에 보면은 물론 이제 이렇게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구는 먹지 않습니다. 이 구를 보면은 이제 보지 않는데 계문복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된 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 이 사구는 일단 자식으로 인해서 속을 썩는다. 그러니까 자식이 속 썩이는 자식이 있다. 자식이 하나 둘 셋 있으면은 그 중에 잘된 자식도 있고 매우 속을 썩이는 자식도 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구라는 것은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 자식에게 무엇을 원한다든가 그 자식이 나를 뭐 생각해 줄 거라는 생각은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남의 자식이다. 남의 자식 보듯이 이렇게 마음을 비우고 어떠한 기대나 마음을 걸지 않는 것이 서로 좋다. 이제 그런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사업을 접을까 말까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이제 이 기문에서 이제 명리에서 봤지만 이 기문에서도 어떠한 그러한 돈이 자신에게 선뜻 이렇게 남아있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남을 수 없는, 그러니까 뭐 사업을 해서 치부할 수 있는 그런 팔자는 아니다. 이제 명리와 같이 기문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정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 예. 가정이 바뀌었을 것이다. 예. 그러한 것을 여기서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은둥갑으로 사주를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